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오늘도 금액업할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가 이제 다 되어 가고요. 저도 이제 공식 방송 진행을 하면서 매번 단 두 조합 데이터 발송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KDH 기록 총 2200이님 별풍선 7개 250개 확인해 적중 보시면 될 기원.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이었죠. 10연승 기록 주야간에서 통합으로 나올 뻔 했는데 9할에 끝났습니다. 9승 1패로 좀 아쉽게 마감이 됐고, 다만 뭐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진 않았고요. 또 이제 10연승 이상 했던 기록들 투명하게 모두 제 방송국에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숲TV 그리고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뭐 이제 날짜 그 다음에 내용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형님들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좋아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1단위,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 좀 짤막하게만 끊어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별풍선 소원하게 되시면은 데이터표 또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방송이죠, 여러분들. 이제 KBO랑 그다음에 메이저리그가 올스타 기간이기 때문에 일본 야구밖에 없었고 또 경기가 좀 많이 없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축구는 지금부터다. 제가 또 미국 축구를 또 주력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미국 축구 주중 경기가 좋은 경기가 정말 많아요. 14경기인데 한 10경기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금액업 성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업은 3연승 그리고 최근 금액업은 했다 하면은 2연속 올킬. 오늘 3연속 올킬에 도전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자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베팅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프트뱅크랑 지바롯데 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오제키 토모이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1.8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제키 같은 경우야 뭐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정말 히트 상품입니다. 뭐 원래도 오제키 토모이사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긴 했는데 좀 안타까운 뭐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 승리일 수도 있지만, 오제키 토모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아나 그 수술 때문에 어쨌든 중간에 쉬는 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칭 내용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생각할 때 토종 선발로서는 1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리아라 코웨이보다도 홈 경기에서 더 좋은 수치 방어율 1.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피안타율도 1할 때밖에 안 됩니다. 이 선수가 사실 구위값으로 막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선수는 아니긴 한데 유독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좀 상성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장타를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바롯데 같은 최근에 보면 이제 점수 낼 때 주자 쌓아놓고 장타로 점수 내는 요런 팀들에게도 오히려 강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들 이게 야구가 예전에는 우리가 방어율로만 따졌잖아요, 그 수치를. 근데 어느 순간부터 FIP를 따지기 시작을 했어. FIP가 수비도움 지표를 제외한 또 방어율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 현대 야구 사회에서는 이 WHIP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WHIP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닝 출루율, 이닝당 주자 출루율인데, 이게 이제 0점대에 접어들면은 사실 우리가 A급 또는 S급 투수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본 야구에서 0점대 WHIP 투수가 뭐 흔치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제키 토모이사의 WHIP 수치가 무려 0.9점대라는 거. 홈 경기에서 0.8점대로 더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제키 토모이사가 오늘 지바롯데 상대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성적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바롯데 상대로 이미 2승 0패, 방어율 1점대 또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잘 던집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오제키 토모이사는 소프트뱅크의 4선발로 부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성적이면은 리번 모이넬로 다음에 토모이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훌륭한 투수입니다. 또 지바롯데 선발 투수 오늘 서먼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지바롯데 외국인 두 투수 오스틴 보스에 이어서 서먼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오히려 지바롯데 구장과는 좀 상성이 맞지 않고요. 뭐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1점대, 피안 타율도 1할대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다만 서먼스의 문제점은 너무 공격적인 투구 내용들이라는 거.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한중간에 몰리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홈런을 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닝, 2이닝, 3이닝까지 잘 던지다가 갑자기 홈런 연타석 맞고 뭐 강판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먼스의 또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닝 히팅이 안 돼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선수가 이닝 히팅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수치들 1점대 방어율이 과연 이게 안정감 있는 수치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냥 약간 좀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 약간 스탯질 5이닝만 빡세게 막아내고 내려가자 약간 이런 느낌. 뭐 홈런 한 개 맞더라도 5이닝 어쨌든 간에 좀 채우고 빡세게 좀 채워내고 스탯질하면서 좀 장난치는 느낌, 그런 느낌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지바롯데의 불펜이 이번 시즌 꼴찌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죠.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거의 리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수준까지 불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확실히 마운드값 차이는 오늘 소프트뱅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타선의 밸런스 최근에 소뱅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어제도 무려 10득점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뱅크가 충분히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마힌승까지 1마힌 정도만 1마힌승까지는 충분히 또 가능해 보이겠고요. 6점으로 간다면 언더. 이거는 소프트뱅크 승 보시는 분들은 언더를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서먼스가 진짜 뭐랄까요 막 터무니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또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 6.5면 언더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소뱅승 1마힌승만 그리고 언더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한신과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형들 은근 한신 쪽으로 이제 좀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물론 저도 한신승을 보긴 하지만 이 경기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키 히로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시 히로토입니다. 2승 8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주니치 선발 투수 타카시 히로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미친 내용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이번 시즌 좀 확 줄어들어 버렸던, 그러니까 이게 구위 때문입니다. 구위가 조금 확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공이랑 좀 반발력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구위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도 좀 저하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이키루토 같은 경우에는 뭐 홈이건 원정이건 상관없이 다 잘 던지는 그야말로 베테랑 투수잖아요. 근데 이 경기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히로토들,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 그 다음에 주니치는 타카시 히로토인데 요 히로토들 둘이 종종 맞붙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2번인가 맞붙었었고, 근데 얘네들이 맞붙으면은 희한하게 1점 차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타카시 히로토가 물론 지난 시즌은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힘이 좋았고, 뭐 사이키 히로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뭐 사실상 한신의 1선발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지난 시즌 히로토 둘만 만났다 하면은 상당히 타이트한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오늘도 1점차 경기입니다. 어제 이게 주니치가 3대2로 연장 가서 이겼잖아요. 비슷한 흐름이라 좀 놓고 보고, 저는 요게 한신이 승리를 거두면서 1점차 경기를 봅니다. 그리고 4.5잖아요. 이거 오늘 오바 쪽으로도 형들 많이 가시는데, 뭐 어쨌든 히로토 대 히로토 대전, 저는 이거는 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형, 자, 요거 있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지난 시즌에 형들, 타카시 히로토랑 사이키 히로토가 둘 다 1선발로서 완전 굳건할 때, 나고야 돔에서 타카시 히로토, 그 다음에 원정팀 사이키 히로토 때 형들 3.5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종종 물어보세요. 일본 야구는 기준점이 왜 이렇게 낮나요? 4.5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난 시즌에 딱 한 번 3.5를 받았던 게 히로토전이었어. 그때 언더 났습니다. 2대1인가? 아무튼 그래서 언더 났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전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고배당으로 써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승일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배당으로 한번 써봐도 되고, 나는 진짜 배당 상관없다 하시면 주니치 프랜승이긴 한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까지 챙기겠다. 한신 승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예측하기 좋았던 경기였는데, 이 뭐랄까요, 써먹을 게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경기. 주니치 프랜차이즈도 솔직히 배당이 맛이 없고, 한신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긴 하지만 사이즈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적고, 그런 느낌이다. 자, 다음은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경기.
은근히 형들 주니치가 한신을 잘 괴롭힙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소프트뱅크 잘 괴롭히는 팀이 그 세이브. 얘들도 소프트뱅크를 은근 잘 괴롭히기도 하죠. 그런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저기 보내드렸나?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 형님.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세라 타이치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 2.9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트레버 바우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세라 타이청님이 홈 경기에 올라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못 꺾지 못하고 있어요. 모리 쇼헤이까지 선발 등판시키고 뭐 타마무라 쇼고 그다음에 뭐 저기 누구야 토코다 히로키 그 누구도 지금 히로시마 연패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코하마가 1득점밖에 하지 못했지만 히로시마가 무득점에 영봉패에 그치게 되면서 또 패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그 추가 주력으로 형들 요코하마 1무를 좀 이제 과감하게 형들한테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지금 히로시마의 가장 큰 문제는 타선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히로시마는 마운드에서 크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홈 히로시마라고 한다면 더욱더 마운드에 좀 마운드바를 잘 받는 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연패는 홈에서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운드는 늘 좋았단 말이야. 오늘 오세라 타이치도 이 형님도 홈 경기에서 훨씬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울 3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2점대면 더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세라 타이치 같은 경우에도 좀 안타를 작게 맞는 유형이긴 한데 아무래도 경험치가 높다 보니까 좀 경기 운영 능력도 좋단 말이지. 요코하마처럼 어쨌든 팀 타격을 하는 팀에게 나름 강점도 있어 보이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요코하마 상대로 오세라 타이치가 1점대 방어율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더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트레버 바우어인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트레버 바우어는 세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 트레버 바우어는 주간보다 야간 경기를 더 못한다. 두 번째,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못한다. 마지막으로 주말 경기보다 주중 경기를 더 못한다. 자, 오늘은 주중, 그리고 야간, 그리고 원정 경기입니다. 여러모로 히로시마가 홈 경기에서 OPS가 훨씬 더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 타선만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연패를 끊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패를 끊어내는 과정 자체가 뭐 타이탄 승리라기보다도 오히려 1점 차 이상의 승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전 이 경기는 히로시마 승이나 아니면 1마행승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릭스랑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정말 재밌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죠? 오릭스나 라쿠텐이나 우리한테는 되게 좀 뼈아팠던 오릭스의 패배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7대6 일본 야구에서 참 이렇게 좀 타격전으로 게임이 이어졌던 그런 양 팀이었는데 오릭스는 원래 타격이 좋았어요. 이번 시즌 전반기에 가장 어떻게 본다면 이제 타격치가 좋은 팀이고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 이후부터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빠따가 상당히 훌륭한 두 팀의 맞대결이다. 오늘 받은 배당도 양쪽이 6.5점대를 또 받기도 했죠. 그만큼 아마 오늘도 재밌는 게임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타지마 다이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후지 마사히루입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3.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사실 터무니없는 투수입니다. 오릭스 선발 투수 타지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2점대고요.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5점대로 올라갑니다. 라쿠텐 상대로도 방어율이 3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가 없겠고 또 후지 마사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홈 경기 모바일 파크에서 방어율이 0점대 그리고 반대로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4점대 가까이로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후지 마사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타를 자꾸 작게 맞는다라는 거. 오릭스라는 어떻게 보면 장타팀을 상대로 안타를 자꾸 작게 맞는다라는 거는 결국 크게 한 방 맞을 가능성도 우리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타지마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좀 많이 맞죠. 장타에 대해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라쿠텐의 또 상승폭이 이런 장타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오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일본 야구에서 제가 뭐 프랜스를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거의 뭐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렌징을 정말 뭐 승부를 보거나 이럴 때 활용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경기는 그냥 역배 찍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배당도 높은 쪽, 양쪽도 어차피 투수들은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홈과 원정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차라리 라쿠텐의 역배를 보면서 그냥 오버까지 한번 모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이브랑 리오넨 경기입니다.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가 와타나베 유타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2점대고요. 리오넨 선발 투수가 오늘 키타야마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은 1.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키타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점이 없습니다. 이 선수 뭐 문제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일본 투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피안타율이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투수의 근간이 될 이 포심에 대한 피안타율이 높다라든지 또는 슬라이드에 대한 장타율이 높다라든지 이런 조금 세세하게 막 다 굳이 다 떼봤을 때,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차 막 부대하는 것처럼 다 떼봤을 때 정말 좋지 못한 수치가 무조건적으로 한 개쯤은 있기 마련인데, 키타야마 코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수치들이 아예 없다. 물론 직전 경기 지바 상대로 뭐 6이닝간 4실점, 특히나 홈런을 하나 포함한 그런 4실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한 번쯤은 무너질 때가 됐기 때문에 한번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리오넴 최근 불펜 가장 좋은 또 팀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여기 갖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조금 제가 이 경기를 헷갈리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세이브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에 마운드가 정말 좋아요. 특히나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방울이 1점대란 말이지. 와타나베가 딱 하나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피안타율이 좀 줄어들 때 좀 좋은 경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2이닝 뛰었죠. 중간에 한번 이제 롱으로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와타나베 유타로의 가장 큰 강점은 포심, 그리고 니오넴이란 타선의 가장 큰 강점은 포심이거든요. 즉 이 경기는 힘 대 힘의 경기라고 봐. 니오넴의 포심 장타율이 더 빛을 발휘할지, 와타나베 유타로의 홈 경기 그 포심 페이스볼이 더 빛이 발휘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까봐야 하는 경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뭐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차라리 이거는 니오넴 일반승보다 1마행승으로 가서, 어쨌든 니오넴은 빠따가 화력이 이번 시즌 강조되는 팀이니까 키타야마라는 원정 경기에서도 훌륭한 투수가 올라왔을 때 차라리 일반승 1.4 가지고 터지는 것보다는 그냥 1 많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고배당으로 쓰는 거 아니면 저는 니오넴 승은 오늘 권장 안 드립니다. 뭔가 좀 쎄하다는 느낌이 약간 있어.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보셔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고배당 니오넴 1 마인을 쓰거나 저는 언더 쪽으로 보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J리그 경기입니다. 자, J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만 좀 짚어드리고 바로 또 우리 저기 숲TV 형님들한테는 하나하나 또 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랑 나가사키 경기입니다. 오형 요건 1왕배입니다. 1왕배고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1왕배 같은 경우에는 16강 전까지, 그러니까 64강 그 다음에 이 32강 요까지는 웬만하면 좀 정배 라인으로 잘 뜹니다. 그래서 16강이나 8강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수들이 생기지만 요 32강까지는 그래도 좀 정배 좋아 보이는 사이즈로 접근하면 나쁘지가 않다. 자, 가시마랑 나가사키 같은 경우도 가시마 승, 그리고 요건 햄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1대0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랑 후지에타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승에다가 마행승까지, 홈이니까 히로시마가 원정이면 또 모를까, 홈이기 때문에 마행승까지, 거기다 오버까지. 자, 그리고 쇼난이랑 시미즈는 뭐 사실상 둘 다 좀 수비는 내려놓고 다소 일본 축구 치고는 공격적인 팀들이죠. 시미즈도 원정 경기에서 이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쇼난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 쪽으로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치다랑 도야마인데 저는 마치다란 팀이 이번 시즌 굉장히 복불복이라고 봐요. 이 팀이 은근히 마행률이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얘들이 슈팅 비율이 적은 데에 비해서 골이 좀 있어요. 그만큼 결정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결정력 때문에 좋은 경기와 좋지 못한 경기에 편차가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무승부 보고 싶고, 아니면 프랜승이나 2.5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교토상가랑 요코하마 경기인데 조금 기대되는 경기죠. 교토상가가 이번 시즌 좀 이제 다크호스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컵 경기에서 좀 뭔가
이 DNA를 좀 보여줄 수가 있을지. 일단 저는 요거 교통 다만 배당이 좀 괜찮았습니다. 1.7배라고 한다면은 요코하마가 홈에서는 나름 조직력이 좋지만 원정 경기 조직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교토상가 사이즈로 보는 게 맞다 해서 승에다가 요거는 1마행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1대0 아니면 2대0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토상가 마행승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고야랑 구마모토 경기인데 이게 좀 수상했어요. 이게 무한이면 햄무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고야 일반승은 괜찮을 거라 보고 어차피 나고야도 홈 경기에서 늪축구하는 팀이고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도 결정력 원정 경기 결정력 때문에 좀 이제 항상 힘들어하는 팀인데 다만 구마모토의 어쨌든 강점이라고 한다면 수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2대1이 나올 수 있다고 봐. 1대1 아니면 2대1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나고야 승. 다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좋은 경기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햄무 마지막으로 오버 보는 이유는 2대1을 좀 더 유리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1대1보다는 저는 이거는 양득도 가능한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깔끔하게 일본 경기를 11경기 끝 맞춰드렸고요. 이따가 2부에는 미국 축구 전 경기를 합니다. 오늘 메이저리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축구 쪽으로 아마 접근하실 것 같고요. 뭐 저는 경기가 없다고 미국 축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경기가 많을 때부터도 저는 미국 축구만 파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한번 제대로 좀 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리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은 추천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우리 숲TV 형님들도 추천 미리 좀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까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축구 금액업 또 3연속이죠. 3연속 올킬에 도전하는 금액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받아보실 스킨모브 분들께서는 밑줄님 별풍선 유튜브 250개 적중 기원. 분들께서는 여기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방금처럼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데이터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